초가공 식품을 계속 드시면 몸이 분명히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단 한 달 만에 체중이 오르고 혈당이 흔들리고 뇌의 식욕 조절 기능이 망가집니다. 문제는 그걸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거죠. 입에 감기는 달콤함, 바삭한 식감, 편리함이 어느새 중독처럼 우리 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계속 피곤하시다거나 밥을 먹어도 자꾸 배가 고프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저는 식품영양학을 연구해 온 박민재라고 합니다. 대학에서 30년 넘게 식품 성분과 인체 대사의 관계를 연구해 왔고요. 특히 가공식품이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은 음식이 아닌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진짜 변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칼로리가 높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의 호르몬과 뇌와 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요즘 들어 피곤하고 배가 자주 고프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내용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아마 그 원인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초가공 식품을 드시나요? 한번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얼마 전에 68세 김영자님이 제 연구실로 상담을 오셨어요. 혈당 수치는 정상 범위였는데 늘 피곤하고 식사를 한 뒤에도 졸림이 심하다고 하셨죠.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간 식습관을 기록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니 아침은 시리얼에 우유, 점심은 편의점 샌드위치나 삼각김밥, 저녁은 냉동만두나 냉동볶음밥이 대부분이었어요. 하루 3끼 중에서 2끼가 초가공 식품이었던 겁니다. 김영자님은 본인이 나름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하셨대요. 시리얼은 곡물이니까 좋고 샌드위치는 채소도 들어있고 냉동식품은 집에서 조리하니 괜찮다고 생각하신 거죠.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분께 통곡물밥, 구운 달걀, 생채소로 구성된 간단한 식단을 제안해 드렸어요. 처음엔 조리하기 번거롭다고 망설이셨지만 일주일만 해보시자고 권해드렸죠. 그랬더니 불과 2주 만에 피로감이 확 줄었고 한 끼 먹으면 포만감이 훨씬 오래 간다고 하셨어요. 몸의 신호를 되찾으신 거예요. 저도 연구 현장에서 이런 사례를 정말 자주 봅니다. 먹는 양은 그대로인데 무엇을 먹느냐가 몸의 대사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생활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식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거예요. 이제는 초가공 식품이 몸속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일이니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식욕 조절 호르몬에 관한 겁니다. 초가공 식품은 너무 부드럽고 쉽게 삼켜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렙틴이라는 식욕 억제 호르몬이 분비되기도 전에 음식을 과하게 먹게 되는 겁니다. 영국 런던대 연구팀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초가공 식품 위주로 식사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자연식품으로만 식사하게 했죠. 그런데 한 달 후에 초가공 식품을 먹은 그룹의 렙틴 수치가 무려 5배나 상승했대요. 몸이 계속 배고픔을 느끼는 상태가 된 거죠. 제가 만났던 70세 박정수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이분은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컵라면이나 과자를 즐기셨는데 그걸 끊자마자 야식 욕구가 확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전에는 밤 10시만 되면 뭔가 먹고 싶어서 냉장고를 뒤졌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안 든다는 거죠. 식사할 때 15분 이상 천천히 씹으시고요. 식사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보세요. 그러면 몸이 포만감 신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돼요. 단기간에 확 끊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초가공 식품 섭취 비율을 줄이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은 식사를 하고 나서도 자꾸 간식을 찾게 되시나요? 그게 바로 렙틴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염증 수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초가공 식품에 들어있는 가공유지, 변성전분, 인공색소 같은 것들이 혈관에 염증을 유발해요. 그러면 혈압과 혈당 조절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요. 초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시반응단백이라는 염증 지표가 평균 2배 이상 높게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몸속에 만성 염증이 있다는 표시인 거예요. 66세 정미선님은 아침마다 손발이 붓는 게 고민이었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 매일 아침 드시던 냉동빵이 문제였어요. 그걸 끊고 직접 구운 빵이나 찐 고구마로 바꾸셨더니 일주일 만에 손발 부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식품 성분표를 볼 때 변성전분, 가공유지, 향미증진제 같은 단어가 보이면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아요. 염증을 줄이려면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이나 통곡물, 신선한 채소로 식단을 채워보세요. 회복이 훨씬 빠를 겁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자주 붓는 편이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드시는 음식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는 뇌의 보상 회로 변화입니다. 초가공 식품은 인공향과 설탕으로 뇌의 보상 중추를 과도하게 자극해요. 이게 반복되면 일종의 중독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공명영상 연구를 보면 초가공 식품을 먹은 후에 뇌의 쾌락 영역 연결성이 증가했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뇌가 그 음식을 계속 찾게 되는 거예요. 마치 담배나 술처럼요. 72세 이성우님은 평소에 달콤한 간식을 좋아하셨는데 딱 2주간 끊어보셨대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집중력이 되살아나고 잠도 훨씬 깊게 주무시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뇌가 원래의 균형을 되찾은 거죠. 간식이 당길 때는 견과류 한 줌이나 사과 한 조각으로 대체해 보세요. 단맛을 완전히 끊기보다는 점차 줄여가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훨씬 쉬워요. 혹시 스트레스 받을 때 더 달콤한 음식이 당기지 않으시나요? 그게 바로 뇌가 보상을 찾는 신호일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장 건강입니다. 초가공 식품에 들어있는 유화제나 방부제가 장내 유익균을 감소시켜요.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도 좋고 영양소 흡수도 잘 되는데 그 기능이 약해지는 거죠. 브라질 보건영양학 연구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초가공 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40%나 감소했다고 해요. 다양한 균이 있어야 장이 제대로 기능하는데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69세 최영옥님은 시판 요플레를 매일 드셨는데 늘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됐대요. 그래서 집에서 직접 만든 무가당 요구르트로 바꾸셨더니 더부룩함이 싹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식단에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과 채소 같은 식이섬유를 꼭 추가하세요. 장내 균형을 회복하는 데 정말 좋아요. 특히 장이 약하신 분들은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음료는 꼭 피하셔야 합니다. 식후에 더부룩하거나 변이 불규칙한 편이신가요? 그렇다면 장 건강부터 챙기셔야 해요. 다섯 번째는 노화 속도입니다. 초가공 식품은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높여서 피부, 혈관, 뇌의 노화를 촉진시켜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 장기도 빨리 늙는 거죠. 스페인 마드리드대 연구팀이 조사한 걸 보면 초가공 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생체 나이 지표가 평균 5년 빨랐다고 해요. 같은 나이인데도 몸속은 5년 더 늙어 있는 거예요. 65세 홍지연님은 초콜릿 우유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하루에 한두 잔씩 드셨는데 그걸 끊고 물로 바꾸고 블루베리나 견과류를 드셨더니 얼굴빛이 훨씬 맑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피부톤이 환해진 거죠. 항산화 식품을 자주 드세요. 블루베리, 시금치, 토마토, 녹차 같은 것들이 좋아요. 단기간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한 식습관 변화가 핵심입니다. 최근 들어 피로가 쉽게 쌓이고 얼굴빛이 탁해졌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드시는 음식부터 점검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 몸은 초가공 식품 하나로도 빠르게 변합니다. 식욕 조절이 무너지고 염증이 쌓이고 뇌가 중독되고 장이 약해지고 노화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실생활에서 이 음식들을 줄일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구체적인 실천법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보기 루틴부터 바꿔보세요. 슈퍼마켓이나 마트에 가면 안쪽 통로에 초가공 식품이 빼곡하게 진열되어 있잖아요. 과자, 라면, 냉동식품,
음료수가 전부 거기 있어요. 반대로 바깥쪽 통로에는 채소, 정육, 유제품 코너가 있고요. 가능하면 바깥쪽 통로 위주로 이동하시고 안쪽 통로는 꼭 필요한 것만 집으세요. 식품을 고를 때는 뒷면 성분표를 읽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해요. 성분이 5가지 이하이고 다 아는 이름이면 괜찮은 식품일 확률이 높아요. 장 보실 때 주로 어디 코너를 먼저 들르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씹는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씹는 시간은 포만감을 회복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천천히 씹으면 뇌가 포만감 신호를 제대로 받거든요. TV 보면서 밥 드시거나 스마트폰 보면서 드시면 뇌가 포만 신호를 놓쳐요. 그래서 과식하게 되는 거죠. 한 숟갈에 20번 이상 씹으면서 천천히 드셔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식사할 때 얼마나 오래 씹으시나요? 한번 세어보세요. 세 번째는 가공 간식 대신 자연 간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과자, 캔디, 초콜릿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렸다가 뚝 떨어뜨려요. 그러면 또 배가 고파지는 악순환이 시작되죠. 건강 간식이라고 써 있어도 성분표에 시럽이나 말토덱스트린이 들어있다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나 삶은 고구마, 방울토마토로 간식을 대체해 보세요. 영양도 풍부하고 포만감도 오래가요. 간식 시간 되면 어떤 음식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그게 초가공 식품이라면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네 번째는 음료를 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가당 음료 한 캔에는 각설탕이 10개 넘게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루 권장당 섭취량의 절반을 단번에 넘어버리는 거죠. 무설탕이라고 써 있어도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음료는 피하세요. 결국 단맛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거든요. 물병을 늘 곁에 두고 하루에 6잔에서 8잔 이상 물을 마셔보세요. 처음엔 싱겁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입맛이 달라져요. 오늘 물 몇 잔 드셨나요? 한번 세어보세요. 다섯 번째는 가족 식탁을 함께 준비하는 겁니다. 혼자 먹으면 대충 때우기 쉽지만 가족과 함께 준비하면 식사 속도도 느려지고 만족도도 높아져요. 전자레인지로 데우는 냉동식품 대신 간단한 팬 조리나 오븐 조리로 전환해 보세요. 삶은 달걀, 구운 고기, 볶은 채소만 있어도 충분히 한 끼 식사가 돼요. 가족끼리 주 1회 무가공 식품 데이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아요. 가족과 함께 직접 만든 음식 최근 언제 드셨나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섯 번째는 식품 표시를 읽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성분표를 보면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몇 번만 보시면 패턴이 보여요. 앞쪽에 있는 성분일수록 많이 들어간 거고 뒤로 갈수록 적게 들어간 거예요. 설탕, 액상과당, 물엿, 포도당, 옥수수 시럽 이런 단어들이 앞쪽에 여러 개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변성전분, 합성착색료, 합성양료 같은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식품 표시를 꼼꼼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식품을 고르는 눈이 생겨요. 일곱 번째는 배고플 때 장 보지 않기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배고플 때 마트에 가면 눈에 보이는 게 다 맛있어 보이거든요. 특히 과자나 빵 같은 초가공 식품에 손이 가게 돼요. 식사 후에 장을 보시거나 미리 장볼 목록을 적어가세요. 그리고 그 목록에 있는 것만 사시는 거예요. 충동 구매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여덟 번째는 한 끼씩 바꿔가는 겁니다. 하루 3끼를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금방 포기하게 돼요. 대신 일주일에 하루, 그 다음엔 하루에 한 끼, 이렇게 점진적으로 바꿔보세요. 아침만이라도 통곡물 빵에 삶은 달걀, 토마토로 시작해보세요. 그게 익숙해지면 점심이나 저녁도 하나씩 바꿔가는 거예요. 작은 성공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이런 변화들은 작지만 강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꿀 필요는 없어요.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몸이 달라져 있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내일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초가공 식품은 음식처럼 보이지만 몸속에선 독처럼 작용한다. 이게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잘못된 상식이 있어요. 편리한 음식이 건강을 준다는 믿음이죠.
바쁘니까 혼자 살아서 만들기 귀찮아서 초가공 식품을 선택하는 건데 그게 결국 건강을 해친다는 걸 모르시는 거예요. 올바른 관리는 뭘까요? 천천히 덜 가공된 음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재료가 뭔지 알 수 있는 음식, 우리 할머니 세대가 드셨던 그런 음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가공 식품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렙틴이 교란돼서 배고픔을 계속 느끼게 되고 염증이 쌓여서 몸이 붓고 아프고 뇌의 균형이 무너져서 중독처럼 그 음식을 찾게 되고 장이 약해져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노화가 빨라져서 같은 나이인데도 더 늙어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자연식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안정되고 체력이 되살아나고 피부가 맑아지고 포만감이 길어지고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몸이 본래 가지고 있던 치유 능력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이걸 경험하셨어요. 60대, 70대, 80대 할 것 없이 식습관을 바꾸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활기차게 사시는 걸 봤어요. 늦은 나이는 없어요.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제안 드릴게요. 하루 한 끼만이라도 초가공 식품이 없는 식사를 해보세요. 딱 한 끼만이요.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어요. 통곡물밥 한 공기, 삶은 달걀 하나, 김치 조금, 나물 한 가지.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거창하게 준비할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시작해보세요. 그 한 끼가 내 몸의 신호를 되살리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일주일 후에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스스로 느껴보세요. 분명히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더 가벼워지고 더 맑아지고 더 활력이 넘치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초가공 식품 없이도 간편하게 식단을 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분 안에 만들 수 있는 건강 식단, 장보기 목록, 일주일 식단표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초가공 식품을 하루에 몇 번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바꿔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식습관을 공유해 주시고 어떤 부분부터 바꿔보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